안녕하십니까. 금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1월 1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노력에 열정을 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대치 이상을 달성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마이크 리트먼. 금사스마일도 예전에는 열정 31이라는 제 닉네임을 갖다가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감사스마일로 제 닉네임이 쓰고 있는데, 아무튼 이 노력과 열정만이 목표를 갖다 향하는 데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KDI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3, 4분기 괜찮은 자료가 하나 있어서 오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윤 연구위원님의 2009년도 금융위기 때와 지금 현재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갖다가 비교를 했는데, 제가 한번 보고 나서 이거는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 테니까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갖다가 일단은 분석을 했는데, 금융위기와 비교를 해서 중심으로 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최근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의 하방 압력이 지속되면서 주택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고요. 4, 4분기 이후에 전국적으로 매매 및 전세 가격이 하락폭이 확대되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던 2008년도 금융위기와 현재 주택 시장을 비교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택 수요 및 공급 여건에 대해서 한번 논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제가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지금 상황하고 비교를 했을 때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주택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폭락까지는 아니어도 조정을 갖다가 분명히 받고 그거는 또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2008년도랑 지금이랑 다른 거는 주택 공급이 없습니다. 그때는 2기 신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보금자리 주택 때문에 주택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제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 지금은 창 3기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서울 수도권에,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서울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없습니다. 근데 그 3기 신도시가 아무리 빨리 입주를 해도 2027년에서 2028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정말 전문가들도 2023년, 4년, 5년이 정말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인해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때문에 이런 PF 대출이 일어나지 않아서 또 시행사들이 많은 또 주택 공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2008년도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택 가격 변화 양상이라든지 가격 상승 구간 이런 것들은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금융위기 전후의 수도권의 그런 매매가격 지수라든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든지 전세가격 지수, 그 다음에 코로나 경기 침체 전후의 수도권 상황은 분명히 표로 보는 것처럼 좀 다르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이 자료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 PDF 파일을 그대로 첨부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일단은 유튜브 설명란에는 게 되질 않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포인트만 유튜브 설명란에는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상승폭이 가팔랐던 두 구간, 2020년과 2021년, 그 다음에 2007년에서 2008년 상반기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중위가격 이하의 주택에 대한 매수가 집중됐고, 반면에 이제 전세하고 매매가격 비율을 갖다 보시게 되면 전국적으로 전세 매매가격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서울에 비해서. 그 다음에 지역별로는 전세 매매가격 비율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08년도하고 2022년을 갖다 비교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전세에서 매매가격 비율이 현재가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 확연하게 지금 차이가 나죠. 가격이 하락 구간, 2022년의 현재와 금융위기 시의 가격 하락 요인도 다른 것으로 판단됐는데, 금융위기 시의 주택가격 하락은 소득 충격, 그 다음에 공급 확대로 촉발되었으며, 전격적인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매 비율이 낮았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이 장기화됐다.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8년 4, 4분기라든지 2009년 1, 4분기 때는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그 다음에 이후 소폭 상승했으나 2010년부터는 또 전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전세 가격이 높았습니다.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라고 지금 그때 당시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분석을 했고, 반면에 2022년의 주택가격 하락은 금리 인상이 주된 촉발 요인이 됐고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돼서 아직까지 실질 소득 여건은 나쁘지 않은 수준인데 저금리라든지 재정 확대 등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작년에 2021년 월 0.5%였던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2022년 10월 기준으로 3%로 거의 2.5%가 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급작스럽게 1년 만에 2.5%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금융위기 시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비수도권은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반면에 2022년에는 전국적으로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을 했다라고 지금 분석을 했고, 특히 주거 서비스 가격인 월세 지수는 전세 및 매매 가격이 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작년부터 상승 추세에 지금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공급 대비 수요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지만 금융위기 전후에는 월세 동향 지수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때 그 두 기간 간의 비교는 어렵다라고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우측이고요. 그 다음에 비수도권 매매가격 지수는 좌측.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 수도권 매매가격 지수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2020년대까지 올라갔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갔다가 소폭 지금 2022년도부터는 좀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수요 여건은 금융위기 때보다 신규 수요 창출 여력이 감소하고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더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국 소득 대비 집값 PIR은 2022년 5월 7.5로 2008년 12월보다는 높은 수치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러나 신규 주택 수요 창출이 여력이 금융위기 시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2021년에 가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207%로 2008년이라든지 2009년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증가를 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태다. 가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정말 이렇게 지금 증가를 했고요. 소득 대비 집값 PIR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택 공급 여건은 어떠신가 좀 보시게 되면 평년 대비 수도권의 신규 공급이 증가했으나 2022년부터 이제 2023년에는 비수도권의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는 비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이 감소됐지만 반면에 이제 지금 현재는 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이제 더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2022년에서 2023년에는 비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또 반면에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이후에 준공 물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지금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PF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주택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문제도 지금 촉발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결론을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현재 주택 시장은 금융위기 전후와 비교해서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이 더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기 나타났던 수도권 위주의 장기 침체 가능성은 금융위기 때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거시경제가 소득 측면에서 금융위기 시기보다 양호한 편이나 경기 및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가계소득 대비 가계 비율이 높아가지고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주택시장의 전세 매매가격 비율이 금융위기 전후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매매가격에 반영된 가격 상승 기대감은 금융위기 직전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지금 전망을 했고, 한편 금융위기 시기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물량이 확대되었으나 현재는 비수도권 공급 물량이 평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서 비수도권의 하방 압력이 상대적으로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주택가격은 2023년 상반기 중 하방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이후에는 거시경제 여건에 크게 의존할 전망이다 라고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금융시장과 달리 금리 변동에 반응하는 속도가 좀 느린 편이고 최근의 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의 시차를 두고 반영될 예정이다. 그리고 2023년 내년 하반기부터 물가, 소득, 금리, 경로가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택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지금 보여 있고요. 현재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매 거래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바 관망을 갖다 지금 하고 있고, 매도자도 지금 팔지 않고 있고 매수자도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관망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만약에 경기 하방 정도라든지 물가 상승률의 변동률의 폭에 따라서 통화정책에 또
기조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되면 소득 둔화와 금리 인하의 기량작용이 펼쳐지면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라고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감사스마일이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물 한 잔만 마시고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KDI 부동산 시장 동향을 갖다 제가 보면서 감사스마일이 지금 생각했던 것과 어느 정도 많이 일치합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할 거 폭락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를 제가 보았을 때랑 지금하고 좀 다른 게, 첫 번째는 2008, 9년도는 주택 공급이 그러니까 10년, 11년, 12년, 13년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거의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와서 대출을 갖다 많이 해줄 테니까 집을 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넘쳐났고 미분양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미분양이 좀 쌓여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2008년, 9년, 10년도하고는 많이 상황이 다르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때랑 또 다른 부분은, 그때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없다, 부족하다. 반면에 지방 공급은 부족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그때 2008년도, 2009년도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건 지금 반대되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때는 이제 주택을 갖다가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해서 사라고 해서 취득세가 지금처럼 중과가 되지 않았었고, 작년과 재작년에 2020년과 2021년에 정말 지금까지 전무후무하게 20% 이상 올랐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지만, 금리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은 지금 주택 매수 심리는 내려갔지만, 이 부분이 금리가 안정이 되고 또 내년에 또 미국이 금리를 갖다 인하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주택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나라 경제만 보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 그 다음에 물가,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금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주택시장 참가자들이 그런 것들을 영향을 보면서 분석을 하는 거지만, 단순하게 주택이, 이게 아파트를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하는데 시간이 예전에는 2년이면 됐는데 지금 3년이다 보니까, 지금 2023년에 지금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시그널을 준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입주까지는 3년이나 더 걸리는 시간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장 이렇게 공장에서 빵을 만들어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가 상승률 변동폭에 따라서 통화정책의 기조 변화가 일어난 시점이 되면 또 소득 둔화 또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량작용이 펼쳐지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맞는 분석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거시 경제라든지 국내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많은 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하고 또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임대라든지 그다음에 전세나 월세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제 전세 가격도 지금 내려가고는 있지만, 금리 때문에 내려가고는 있지만, 전세에서 지금 반대로 이제 반전세라든지 월세로 정말 급격하게 지금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주택 시장은 더 이상 나빠지진 않을 것 같고, 또 만약에 더 이상 나빠진다라고 하면 정부에서는 그런 규제를 지금보다 더 많이 풀 것이다. 그리고 지금 조정지역이라든지 투기지역도 11월 달에 어느 정도 그런 것들도 풀어서 나간다고 하면,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주택시장 거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주택자들도 갈아타서 좀 큰 집으로 가고 싶고, 그 다음 빌라를 갖다가 팔고 내가 아파트로 또 가고 싶고, 또 나는 무주택자다 보니까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싶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런 게 맞물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한 곳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KDI에서 2008년도와 2009년도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갖다가 분석을 해주셨는데, 아기곰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상호님, 그 다음에 빠슈님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2008년, 9년, 10년도랑은 지금 2022년도 이런 상황은 정말 다르다. 그러니까 최근 주택시장을 갖다가, 잘 분석을 갖다가, 그러니까 잘 분석을 갖다가 좀 못하실 것 같으면,
이런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또 정말 부동산 인사이트가 좀 강하신 분들의 그런 방송을 좀 들으시고, 폭락론자 유튜버 분들 방송을 들으면 그게 혹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주택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집을 안 산다고 해서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만약에 80살,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이사를 안 가고 평생 임대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고 임대 아파트가 주어진다고 하면 상관은 없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주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집을 갖다가 작게나마 한 채 정도는 소유해야지만 내가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고, 그 노후에 또 주택연금으로 또 전환을 해서 내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1주택에 대한 그런 희망과 그런 것들을 갖고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분석 보고서에서도 지금 오지윤 연구위원님께서 분명히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금리위기와 비교를 갖다 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주택가격이 조정은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2020년, 2021년에 거의 한 20%, 그러니까 지금 내려간 건 한 3%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20% 이상 올라간 것들이 10%, 15%,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억이 됐던 집이 반토막이 나서 5억이 됐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정말 더 힘들어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더 나빠지는 그런 길로 간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라든지 또 공급이라든지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걸 갖다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꼭 염두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이 분석 보고서를 갖다가 보시면서 또 반대적으로, 아니 내년에 세계 경제라든지 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가 더 망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금리 인상을 제가 판단했을 때 정말 길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전반기에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 2023년 하반기라든지 2024년, 2025년에 된다고 했을 때 주택을 갖다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공에서밖에 만약에 민간에 공급 안 한다고 하면 공공에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공공에서 적자를 갖다 내면서 계속 공급을 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3기 신도시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같이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데 주택 공급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답을 드리지는 않고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이 자료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 부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각자의 부동산 인사이트가 정말 제 방송, 제 애청자분들만이라도 조금 더 좀 높아졌으면 하는 게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늘도 제가 좀 부족한 방송입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대본 없이 정말 편집 없이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솔직한 제 부동산에 대한 제 인사이트를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